신유성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조선의 유물과 당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고조선의 유물을 접할 때마다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지혜와 유구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북공정은 중국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얼빠진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탐욕적이고 매국적인 범죄 행위로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중국 동북공정의 업무와 자료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제시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박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중국이 우리의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여 만든 지도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그대로 베껴서 내어놓고는 국가를 상대로 크게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수십억의 혈세를 가로채서 자기들 마음대로 서로 나누어 먹었다는 충격적인 동영상을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과 나라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보고 자기들 멋대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게 맞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고조선 시대의 유물에 새겨진 문자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웅장하고 찬란했던 고조선의 역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물은 고조선 때 제사장인 당군들이 사용했던 술잔입니다. 이 술잔의 윗부분에 보면 올빼미 2마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 중에 왜 올빼미를 조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밤에도 올빼미처럼 당군들은 심신을 열심히 경계하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왜 둘일까요? 그렇습니다. 천지, 밤낮, 암컷, 수컷, 음양의 이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둘로 조각했습니다. 이 술잔의 아랫부분에 보면 발이 셋이 있습니다. 이 셋은 그렇죠. 고조선의 천지인 원방각을 의미합니다. 원방의 원리를 나타내는데 천지인 원방각인데 이 술잔의 이 몸통은 어때요? 둥글죠. 그러니까 이 원에 해당하고 윗부분 뚜껑에 손잡이는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손잡이 중에 세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방각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 몸통 부분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원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태양계의 해, 태양이고 달이고 땅 지구니까 결국 천지인 3이 성립되고 둥글고 셋인 것은 또 뭐냐? 고조선의 3태극을 뜻합니다. 둥글고 셋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조선의 3태극이다. 이 세 원이 몇 개냐니까 하나, 둘, 셋, 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넷은 그렇죠. 추나 추동, 동서남북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몸통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문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부분에 이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
사람의 오른손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은 어때요? 왼손도 또 있죠. 그래서 또 우가 되는 겁니다. 한자로 또 우다. 손이 있어야 일손을 도우잖아요. 그래서 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구 문자로 표시하면 이거는 금속 문자지만은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인데 음식은 그릇에 보관해야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변해서 좋다 길할 길이 된 겁니다. 자, 다음에는 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골 문자로 표시하면 이런 모양으로 되는데 무슨 뜻이냐? 옛날에 적들이나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땅을 깊게 이렇게 파놓은 함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뭇가지로 이렇게 엮어놓고 위에 풀을 덮어서 위장을 해놨는데 모르고 이게 빠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모양이 정리가 되면 요래됐는데 함정에 빠지면 어때요? 나쁘다. 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자로 흉할 흉이 되는 겁니다. 흉할 흉 이래 되고, 자, 그 다음에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골 문자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각골 문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같이 느끼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다니는 사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거리에서 이렇게 모양을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다니다. 그래서 단일 행 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일 행이다. 사거리를 많은 사람이 다니다. 자, 그 다음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골 문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모양은 사람의 발을 나타냅니다. 발은 어때요? 한 곳에 이르려면 이제 스톱하고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거칠 치가 되는 겁니다. 거칠 치. 가지 말고 거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모양이냐 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골 문자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뭘까요? 예, 사람의 두 손입니다. 이 짝대기는 옛날에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의 깃발을 병졸이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골 문자에서 이제 전서로 이렇게 됐는데 두 개로 발전하는데 뭐냐? 깃발이 있으면 뭐 펄럭거리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건 같은 이 깃발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둘 다 장수 수의 금석 문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수 수라는 한자가 되는데 장수 수가 되는데 장수는 군대를 통솔하지만 가장 제일 필요한 사람이 뭡니까? 뛰어난 지혜가 있고 출중한 재능을 지닌 사람, 바로 사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수에다가 하나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이를 하나 붙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한 사람. 그래서는 스승사가 되는 겁니다.
장소의 서성이 되고 아주 중요한 참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결국 서성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모양이냐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은 내천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는 아들 자라입니다. 머리통이 큰 아들이다. 자, 아들하고 내하고 무슨 뜻? 아들자. 그렇습니다. 애들이 맨물에서 헤엄치고 또는 물장난하고 논다는 뜻입니다. 즉, 놀다는 뜻입니다. 자, 노는데 애들이 물장난하고 물에서도 놀고 또 땅에서도 놀겠죠. 땅에서는 어떻게 노느냐 하니까 깃발을 들고 전쟁놀이 하면서 막 노는 거죠. 그래서 가꿀문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아들이다. 요 깃발이다. 깃발. 그래서 오늘날 한자로 된 모양이 요렇게 된 거예요. 놀유다. 깃발 흔들고 전쟁놀이 하면서 놀다. 자, 여기는 어때? 물에서 놀잖아요. 그래서 같이 노는데 땅에서 놀고 또 물에서 논다 해서 물을 붙여주는 거죠. 이것도 놀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노는데 요거는 땅에서 놀고 깃발 휘날리며 요거는 물에서 논다 이런 뜻으로 놀유니까 이 갑골 문자는 요렇게 놀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놀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갑골 문자는 옛날에 통이나 대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운데 이제 속옷을 뚫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통이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재주가 참 용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자로 썰용, 썰용이 된 겁니다. 용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뜻이 보는 것들은 계속 우리말로 된 발음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양의 갑골 문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 이 집 모양이죠. 이 집은 신전이다. 신을 모신 집인데 높은 언덕 위에 계단이 있고 올라가는 거다. 자, 여기서 모양이 정리돼 가지고 이 모양인데 이 신전에 나중에 제정일치시대는 신전이고 나중에는 서울이 되죠. 서울경. 그래서 서울경 신전경이다. 자, 위에 있는 건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지붕에서 한층 더 올린 겁니다. 2층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단층 신전이고 2층 신전, 결국 신전 서울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갑골 문자는 두 개를 합친 겁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서울경에 지붕 모양이 되어 있고 집이란 뜻이고 신전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갑골 문자는 뭐냐, 위상의 갑골 문자입니다. 위상, 위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구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구름 온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되는데 결국 뭐냐? 신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구름처럼 모였다. 그래서 모일회가 되는 겁니다. 모일회. 자, 그 다음에 하늘천. 각골 문자로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골 문자로 뭐냐? 사람이 크게 두 팔을 벌리고 머리가 있는데 각골 문자는 뼈의식이기 때문에 둥글게 표시할 수 없어요. 네 무릎밖에 못하는데 머리다. 오직 세상에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것은 사람이다 해서 하늘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그대로 하늘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은 이 각골 문자는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이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인데 이렇게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두 손을 어때요? 아래로 짚고 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자로 절할배가 되는 겁니다. 손수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할배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이 딱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골 문자는 뭐냐? 알기 쉬운 각골 문자로 다시 표시하면 똑같은 각골 문자입니다. 뭐냐니까 이게 배다 이겁니다. 요건 배다 이거죠. 요거는 뭐냐면 사람의 발입니다. 사람의 발인데 발은 어때요? 많은 사람이 걸어 다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는 발로 걸어 다니지만 물에는 어때요? 배로 다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다 이겁니다. 다니는데 우리말 언어 풍습 중에서 입이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기 닳았다 이겁니다. 닳아서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발이 닳도록 다녔다 이겁니다. 이렇듯이 요 돼가지고 오늘날 어때요? 많다는 뜻으로 많을다가 됐는데 이게 전역성 모양이지만 모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많이 다니다 해서 다녔는데 전부 다 어때요? 우리말 풍속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조선의 각골 문자는 금속 문자는 우리말이 아니면 풀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 금속 문자인데 사람의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고 이건 고기입니다. 손에 고기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설유가 되는 거예요. 이설유가 되는 거예요. 이설유. 자, 그런데 흔히들 고기하고 달하고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뜻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육달월이라 그러죠. 그러나 각골 문자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기 육의 각골 문자인데 요 고기 힘줄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 반달에다가 달의 어두운 그림자 모양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 글자는 달원이다. 가꿀 문자는 6월 이렇게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꿀 문자는 이제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도끼다 이겁니다. 도끼고, 이거는 구분자루다 이겁니다. 굽다라는 거예요. 굽다라는 것은 뭐냐? 자꾸 굽으면 꾸불꾸불이라는 뜻입니다. 꾸불꾸불. 이 모양은 사람의 입입니다. 자, 어떤 뜻이냐? 도끼를 가지고 옛날에 식량을 구해와가지고 입으로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꾸불꾸불한 창자를 지나서 밖으로 나가야 옳다. 이런 뜻입니다. 나가야. 그래서 모양이 정리돼서 요래 됐는데 오늘날 한자로 어떻게 되느냐? 예? 오를 가가 된다. 나가야 옳다. 자, 그런데 입을 하나 더 보태놨어요. 뭐냐? 많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구동성으로 옳다고 구구절절이 옳다고 많다고 즉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옳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풀었는데 무슨 뜻이냐 하니까 나라에서 또한 길하고 흉한 일이 행하여지다가 또 거친다. 거치니까 당군인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뛰어난 재주를 지닌 사람을 불러다가 백성들과 함께 신나게 논다. 놀면서 동시에 그 재주를 인정해서 쓸용, 등용하기도 한다. 신전에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절을 하니 많은 좋은 일이 있는 게 옳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옛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신나게 축제를 벌리고 놀고 또 제사 지내면 또 계속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